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 당장 이자 부담이 걱정인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 불려가서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언제 얼마나 올릴지 서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가 은행에서 만난 A씨는 내년엔 어떡하냐는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잠깐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내년에 금리가 한 2번 정도 더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A씨는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원리금을 매달 80만 원가량 갚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돈은 더 필요한데 빌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또 앞서고.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에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이 있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은행이 언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장 올해 안엔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은행들이 예적금을 내주거나 채권을 찍을 때 주는 이자를 평균 낸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달 코픽스 금리는 다음 달 15일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빨라야 다음 달 15일에나 대출 금리가 바뀌는데 많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이 며칠 남지 않아서 어제 오른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에 별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불러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한 것도 변수입니다. 눈치 보기에 들어간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덜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1월입니다. 1월 14일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결정하는데 지금대로라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날인 15일 나오는 12월 달목 코픽스도 뛸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때 예금금리를 올린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당 이자 부담이 1년에 149만 원 늘 걸로 추정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지자 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샀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늘었지만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말합니다. 김사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호가를 낮춰 내놓는 급매물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1억을 심지어 내렸거든요, 지금 시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안 팔리고 있어요. 문의조차가 없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집을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지난 몇 년간 배 가까이 오른 걸 감안하면 호가가 1억 원 내렸어도 여전히 비싸다며 돌아섭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집 살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진 영향도 있습니다. 힘들고 여건도 좀 그래도 어렵고 좀 금리도 높아진다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져 내림세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보다 팔려는 집주인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매물은 나왔지만 매수자가 안 붙으니까 매물이 적재가 되는 거죠.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주저주저 하시고.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쌓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과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출 이자 부담이 겹쳤지만 대선 때까지 관망하자는 심리 때문에 집주인이 호가를 더 낮추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내 집 마련 수요자 가운데는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